통풍에 걸린 남편과 중풍으로 쓰러진 시아버지를 5년간 간병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돌아온 건 배신이었습니다. 아내와 며느리로 희생을 강요받은 한 여성이 겪은 희생과 배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올해 38입니다. 결혼한 지는 8년이 됐고요. 남편은 41살, IT 기업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친구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편은 사교적이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라며 적극적으로 구애했습니다. 연애는 즐거웠습니다. 남편은 주말마다 맛집을 찾아다니는 걸 좋아했고 저도 먹는 걸 좋아해서 잘 맞았어요. 고깃집, 술집, 횟집.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데이트할 때마다 남편은 자기야, 오늘은 삼겹살 어때? 회 먹으러 가자. 하며 이끌었고 저는 기쁘게 따라갔습니다. 특히 남편은 술을 좋아했습니다. 소주를 잘 마셨어요. 나 소주 2병은 기본이야. 라며 자랑하곤 했지요. 저도 술을 못 마시는 편은 아니었지만 남편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데이트 때마다 고기에 소주를 곁들였고 가끔은 맥주도 섞어 마셨습니다. 1년쯤 사귀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을 뵙게 됐는데 시아버지도 술을 즐기시는 분이었습니다. 첫 인사 자리에서부터 우리 며느리 술 좀 하나? 하시며 소주잔을 권하셨지요. 시어머니는 조용한 분이셨는데 시아버지가 워낙 목소리가 크고 주도적이셔서 집안 분위기는 시아버지가 이끄는 느낌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신혼집은 남편 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였고 시댁에서 혼수를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며 제 손을 잡으셨고 저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신혼 초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주말마다 남편과 외식하고 평일에도 저녁 약속이 있으면 함께 술자리에 갔습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들과도 자주 어울렸어요. 고깃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고 소주 마시고 2차로 치킨에 맥주 마시고 그런 생활이 즐거웠습니다. 밤에는 달콤했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셔도 저와의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오면 저를 안아주고 침대에 눕혀 다정하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자기가 최고야. 남편이 제 귀에 속삭이면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결혼 2년 차쯤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저녁 발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발가락이 너무 아파. 뭐에 찔린 것도 아닌데. 남편은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만지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발가락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괜찮아, 그냥 삔 것 같아.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고 의사 선생님은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풍입니다. 요산 수치가 너무 높네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통풍이요? 그게 뭔데요? 혈액 속 요산이 관절에 쌓여서 염증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주로 술과 고기를 많이 먹으면 생기죠.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그렇게 많이 안 먹는데요. 하지만 의사는 일주일에 소주 몇 병 정도 드세요? 라고 물었고 남편은 한 4에 5병?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많은 겁니다. 그리고 고기도 자주 드시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걱정됐습니다. 이제 술 좀 줄여야겠다. 그리고 고기도. 제가 말하자 남편은 알았어.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남편은 집에 와서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맨날 고기 먹자고 했잖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맨날 먹자고 했어? 당신이 먹자고 해서 따라간 거잖아. 아니야, 내가 먹는 걸 좋아해서 내가 맞춰준 거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 데이트 때마다 남편이 먼저 제안했는데 이제 와서 제 탓을 하다니요. 더 큰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주말에 시댁에 갔더니 시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민수가 통풍이라며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이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밖에서 막 먹고 다니니까 그렇지. 그런데 시아버지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식단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니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니긴, 아내가 남편 건강 챙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밖에서 먹고 다니게 내버려뒀으면 그건 내 잘못이지.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집에서 채소 반찬이라도 잘해줬으면 이렇게까지 됐겠어? 저는 억울했습니다. 저도 일하는데요. 그리고 민수 씨가 고기 좋아해서. 변명하지 마. 시아버지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남편 건강은 아내 책임이야.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날 시댁에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울컥했지만 참았습니다. 그 후로 식단을 바꿨습니다. 고기 대신 생선과 채소 위주로 요리했고 남편의 술도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회식이야. 남편이 말하면 술은 적당히 마셔. 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알았어. 라고만 하고 나갔고 늦게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습니다. 통풍 발작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찾아왔습니다. 발이 아프면 남편은 누워서 신음했고 저는 병원에 데려가고 약을 챙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다 내 탓이야. 내가 식단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시댁에서도 계속 압박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하셔서 민수 발 어때? 내가 잘 챙기고 있어? 라고 물으시면 저는 네, 신경 쓰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데 왜 자꾸 아프다는 거야? 뭘 먹이는 거야? 라며 의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또 내가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자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술을 마시니까 그렇지. 내가 뭘 어떻게 해? 당신 입에 억지로 물 부어 넣어? 뭐?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당연하지. 당신 잘못인데 왜 나한테 화풀이해?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데이트 때마다 고기 먹자고 한 건 당신이야. 소주 2병씩 마신 것도 당신이고. 왜 다 내 탓이야? 내가 말렸어야지.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아내면 남편 건강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도 성인이잖아. 스스로 조절해야지. 제가 맞받아쳤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심하게 싸웠고 남편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가 어젯밤에 싸웠다며? 내가 소리를 질렀다고? 남편이 시댁에 일러 바친 겁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남편이 아픈데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면 돼. 저는 억울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식단도 바꾸고 약도 챙기고. 그런데 왜 자꾸 아프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잖아. 우리 아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날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말 제 잘못인가? 제가 뭘 더 해야 하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했습니다. 같이 먹었는데 왜 저는 멀쩡하고 남편만 통풍에 걸렸을까요? 남편이 원래 술을 더 많이 마셨잖아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통풍은 유전적 요인도 크고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잘 걸린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주와 고기의 조합이 특히 안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남편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봐, 이건 내 탓이 아니야. 당신이 원래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 거야. 하지만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그래, 다 내 탓이지. 내가 잘못했지. 만족해? 남편은 비꼬듯이 말하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가면 시아버지는 민수 건강관리 잘하고 있어? 라며 은근히 압박했고 시어머니는 요즘 뭐 먹이냐? 며 감시하듯 물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일하고 집안일하고 남편 건강 챙기고 시댁 눈치 보고 모든 게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관리는 안 하면서 저만 탓했고 시댁은 며느리 책임이라며 압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결혼 3년차 되던 해 추석이었습니다. 시댁에 갔더니 시아버지가 평소보다 더 많이 드시고 계셨습니다. 소주를 계속 마시시면서 안주를 드셨지요. 시어머니가 여보, 그만 드세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시아버지는 괜찮아. 라며 계속 드셨습니다. 그날 밤늦게 시어머니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빨리 와.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우리는 급히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병원으로 이송된 후였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뇌졸중입니다. 중풍이에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고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막연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보내신 후 일반 병실로 옮겨지셨습니다. 왼쪽이 완전히 마비되셨습니다. 말씀도 제대로 못하셨어요. 하는 소리만 내실 뿐이었습니다. 의사는 재활치료를 꾸준히 하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이가 70이 넘으셨습니다. 평소에도 무릎이 안 좋으셔서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 하셨는데 간병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보호자가 24시간 상주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미안한데 내가 아버지 좀 돌봐줄 수 있겠니?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요? 저도 직장 다니는데요. 알아. 근데 나는 나이도 있고 민수는 회사 다녀야 하잖아. 내가 며느리니까.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되셨는데 어떡해. 좀 도와줘.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라는 건가요? 회사는 어떡하는데요? 휴직하면 되잖아. 아니면 사직하든가. 사직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커리어는요? 제 인생은요? 지금 그게 중요해?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그래도가 뭐야? 내가 며느리잖아. 결국 저는 회사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3개월 휴직이었습니다. 시아버지 간병을 위해서였지요. 상사는 힘들겠네. 그래도 3개월 후에는 꼭 돌아와. 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럴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병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7시에 병원에 가서 시아버지를 깨우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씻겨드리고 재활치료에 동행하고 저녁 식사를 도와드리고 밤 10시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전에 잠깐 오셨다가 나 무릎 아파서 못 있겠다. 며 돌아가셨고 남편은 퇴근 후 잠깐 들렀다가 피곤해서 먼저 갈게. 라며 집으로 갔습니다. 저만 계속 병원에 있었습니다. 간병은 상상보다 힘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셨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드려야 했고 가끔 변을 보시면 청소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냄새도 지독했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어요. 식사도 문제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삼키는 기능이 약해져서 죽만 드실 수 있었는데 흘리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숟가락 떠드리고 닦아드리고 또 떠드리고 한 끼 식사에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재활 치료도 고됐습니다. 시아버지는 120kg이 넘는 거구셨는데 휠체어 옮겨 태우고 물리치료실까지 모시고 가고 다시 병실로 모시고 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복직할 수 있어? 저는 시아버지를 보며 고민했습니다. 조금 나아지시긴 했지만 여전히 24시간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죄송한데 3개월만 더 휴직할 수 있을까요? 회사는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러다 제 자리가 없어질 거라는 거요. 그 사이 남편과의 관계는 더 나빠졌습니다. 저는 매일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고 집안일은 뒷전이었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고 빨래가 밀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집안일은 언제 할 거야? 라며 불평했습니다. 나도 힘들어. 당신 아버지 돌보느라 녹초가 됐어. 제가 말하자 남편은 그래도 집안일은 해야지. 나도 회사 다녀서 피곤해. 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는 안 피곤해? 나는 사람 아니야? 에휴. 남편은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스킨십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너무 피곤해서 씻고 바로 잠들었고 남편도 저에게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한 집에 사는 남남 같았습니다. 6개월째 회사에서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이번 달까지 복직하지 않으면 사직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7년간 다닌 회사였습니다. 제 커리어였고 자존심이었는데 모든 걸 포기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사직했다는 소식을 듣고 잘했어.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줘야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도 고마워. 우리 아버지 잘 부탁해. 라며 가볍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제 희생을 진심으로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조금씩 나아지셨습니다. 말씀은 여전히 어눌하셨지만 하시던 게 이제는 단어 몇 개는 하실 수 있었습니다. 물, 밥, 화장실 정도였지요. 재활도 계속했습니다. 왼쪽 팔다리는 여전히 불편하셨지만 휠체어에 혼자 앉아 계실 수는 있었습니다. 의사는 가족분이 정말 헌신적으로 간병하셨네요. 이 정도 회복한 것도 다 간병 덕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저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35이었습니다. 7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2년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친구들은 승진하고 경력을 쌓는 동안 저는 병원에서 시아버지 기저귀를 갈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변함없이 회사를 다녔습니다. 통풍도 여전했습니다. 제가 집에 없으니 식단 관리가 안 돼서 더 자주 아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내가 제대로 안 챙겨서 이렇게 됐어. 라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와 저녁을 차려주지 않으면 밥은? 이라며 따졌습니다. 저는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야윈 얼굴, 푸석한 피부, 생기 없는 눈빛. 이게 제 모습이 맞나 싶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밝고 활기찬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지쳐 보이는 중년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시아버지가 폐렴으로 다시 입원하셨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한 달을 보내셨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면회 시간에 들어가 시아버지를 보고 나머지 시간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는 너무 힘들어서 못 있겠다. 며 집에 계셨고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빠서
라며 주말에만 잠깐 왔습니다. 저만 매일 병원을 지켰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무도 제 희생을 인정하지 않는데, 통풍은 제 탓이라며 비난하고 시아버지 간병은 며느리 도리라며 당연시하는데,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혼해야겠다고. 이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위독하신 상황에서 떠나면 온갖 비난을 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기적적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나와 다시 일반 병실로 옮겨지셨지요. 하지만 예전보다 더 약해지셨습니다. 이제는 침대에만 누워 계셨고 의식도 오락가락하셨습니다. 4년째, 5년째가 흘렀습니다. 저는 38이 됐고 제 청춘은 병원에서 다 흘러갔습니다.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만날 시간도 만날 여유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점점 세상에서 고립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의식이 또렷하신 날이었어요. 안.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으세요. 편히 쉬세요. 제가 대답하자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순간 저도 울컥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감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한 번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는데,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제게 다정해지셨습니다. 제가 병실에 들어가면 미소를 지으시려고 애쓰셨고, 제가 식사를 도와드리면 라고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5년 6개월째 되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셨습니다. 의사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